이번에 있었던 가정고 2학년 수학원 기출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3의 0제곱 1이겠죠. 그리고 9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9를 곱하시면 되겠고 1이랑 3을 곱하는 거니까 3번에 3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밑이 똑같은 로그를 빼고 있으니까 진수의 나눗셈으로 돌려주시면 7분의 63이 되면서 로그의 3의 9가 될 테니 구하는 값은 2가 됩니다. 자, 3번도 간단한 지수법칙 문제인데 일단 2에 밑이 양수기 때문에 실수 범위에서 지수법칙을 적용시키면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의 곱이 지수에 올라가겠고 합차 공식으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밑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지수 방정식인데 2로 통일하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x 플러스 2제곱이 되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x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죠.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고 2x 플러스 2랑 3x 마이너스 6이 같을 테니 구하는 x의 값은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동경이 위치하는 4분면이 다른 하나를 골라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x축이랑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차례대로 동경을 돌려보면서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의 마이너스 210도는 마이너스 180도에다가 마이너스 30도를 한 거니까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음의 방향으로 180도 갔다가 30도만큼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1번의 마이너스 210도는 제2사분면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의 830도는 720도에다가 플러스 110도가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회전을 하고 110도만큼 가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2사분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번의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니까 음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180도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45도를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2사분면에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3분의 2파이는 120도와 마찬가지니까 120도면 90도 넘어서 30도만큼.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2사분면에 가게 되겠죠. 그럼 답은 이제 5번일 건데 5번의 6분의 25파이는 4파이에다가 플러스 6분의 파이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4파이면 우리가 2파이가 한 바퀴이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았다가 6분의 파이 30도만큼 가는 거니까 얘는 1사분면에 가게 되겠고 구하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6번입니다. 원점 O와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게 크기가 세타일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결국 동경이 나타내는 기울기를 확인해 달라는 것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럼 원점부터 P까지의 기울기를 재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마이너스의 3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7번은 간단한 로그 부등식인데 일단 로그 부등식이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진수 조건하고 밑 조건이에요. 근데 밑은 상수로 3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진수만 확인하면 돼. 그럼 일단 첫 번째 로그의 진수가 x-2가 되고 양수여야 되니까 x가 2보다 커야 되는데 2보다 크면 일단 양수기 때문에 두 번째 로그의 진수 조건까지 전부 다 만족을 하네요.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될 건데 로그의 3에 쟤네들은 밑이 똑같으니까 합쳐주시면 x의 x 빼기 2가 될 거고 우변에 있는 1은 로그의 3의 3과 똑같겠죠. 그럼 밑이 1보다 큰 로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수의 대소를 그대로 데리고 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겠네요. 그죠? 자,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될 테니 구하는 해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구해놨던 거는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의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2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은 3으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8번입니다.
저러한 숫자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인데, 뭐 사실 이제 저 숫자를 계산을 하셔도 되고, 세제곱근이라 그랬으니까 홀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지? 뭐 아니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이게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의 세제곱근에 루트의 64 요런 숫자인데, 얘는 우리가 제곱근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거듭제곱근 성질 쓰시면 마이너스 6제곱근의 64가 되겠고, 얘는 결국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쨌든 음수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자, 그 다음 숫자를 확인해 보면 일단 마이너스 2의 4제곱의 전체 2분의 1승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밑이 음수기 때문에 바로 지수법칙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의 4승은 16이 되겠고, 16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값이죠. 그러니까 4가 될 테니 양수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짝수제곱근인데 양수니까 2개 존재하겠네. 더하면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로그 함수에 대해서 A랑 B를 결정하라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점근선으로 잡혀 있어요.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저 나타내는 값이 로그에 대입했을 때 진수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 A-의 2가 0이 되겠고 A의 값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했을 때 Y는 로그의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플러스 B가 되겠고, 얘가 지금 지나가는 한 점이 0,2가 있으니까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Y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 2는 자, 2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뽑읍시다. 그럼 마이너스의 로그에 2가 되겠고 0이 들어가니까 또 2 플러스 B가 되겠고 B 마이너스의 1이 되죠. 그게 2라는 이야기니까 결국 B의 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더해주시면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일단 주어져 있는 함수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하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전개하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p에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얘하고 y는 2의 x 마이너스 p가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래요.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요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y는 y축 대칭하니까 x부호가 바뀌겠죠? 그럼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이 두 개의 함수가 일치한다라는 말과 같을 테니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x 빼기 p 지수에 있는 식이 동일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x는 지워지겠고, 넘기고 넘기면 이 p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테니 p의 값은 마이너스의 2분의 3이 되겠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와이퍼 문제인데, 일단 이 와이퍼, 이 부분이 이제 고무판이죠. 고무판이 달려있는 얘가 닦아낸 부분은 결국 요 모양이 될 테니 저 넓이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전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조그만 부채꼴, 이 고무판이 달려있지 않은 요만큼을 도려내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일단 전체 넓이는 2분의 1의 부채꼴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50짜리인 부채꼴이니까 50의 제곱을 쓰시고,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10분의 7파이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일단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외해야 되는 영역의 넓이는 역시나 부채꼴이니까 2분의 1에 여기가 50이고 고무판이 40이니까 남아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0이면서 중심각이 10분의 7파이인 이런 부채꼴의 넓이를 제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윗줄에서 밑에 줄을 뺄 텐데, 뺄 때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7파이가 공통이니까 묶어내시고, 남아있는 부분이 2500에서 100을 빼니까 24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하고 10을 묶으면 20이니까 얘하고 얘를 약분하면 120이 되겠고, 120 곱하기 7파이가 되면서 정답은 840파이가 됩니다. 4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요러한 값을 구해달라 했는데 설마 대입하지는 않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의 3승 플러스 3a의 제곱의 b에 3a의 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자, 이걸 다시 써보면 a의 세제곱이랑 b의 세제곱을 먼저 쓰고 나서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3ab에다가 a 플러스 b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여기 있었던 a 플러스 b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면서 뭔가 식을 새롭게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x가 5의 3분의 1에 플러스 5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요 식을 양변을 세제곱을 하시게 되면 x의 세제곱은 요거랑 요거가 각각 세제곱이 되니까 5하고 5분의 1이 되겠죠. 5의 마이너스 1제곱.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3ab인데 얘네 둘은 곱해봤자 1이야. 두시고 a 플러스 b가 사실은 x였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3x를 이항했을 때 x의 세제곱 빼기 3x가 5분의 26이랑 같을 테니까 5를 곱해주면 기가 막히게 5x 3승 마이너스 15x가 나오고 그 값이 26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3을 빼자 그랬으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부채가 자기 자본의 2배에 이르자 이제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계획을 세웠대요. 자, 그러면 자, 올해의 상황을 좀 봅시다. 올해에 좀 오른쪽에 쓸게요. 자, 올해에 이 기업의 자본이 얼마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본의 양을 P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부채가 자본의 2배라고 했으니까 부채는 현재 2P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해서 얘가 하는 말은 지금 내년부터 부채는 4%씩 줄이겠대요. 4%씩 줄일 거고 자본은 8%씩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로부터 n년이 지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본은 8%씩 n번이 늘어난 거니까 1.08의 n제곱만큼이 되어 있을 것이고, 부채는 4%씩 줄어드니까 n년 후에는 0.96의 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건 자본이 부채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물어봤으니까 P 곱하기 1.08의 n제곱이 2P 곱하기 0.96의 n제곱보다 커지는 상황을 확인하면 돼. 자, 자본이 0은 아닐 거니까 양변을 P로 약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수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 상용 로그를 이렇게 씌워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가 진수에 곱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그를 찢어줄 수 있고, 여기 있는 n은 밖으로 꺼내줍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쪽에 다시 적으면 n 곱하기 로그의 1.08 되고요. 얘가 로그의 2에 플러스 로그의 0.96 n제곱인데 얘도 지수에 있는 n을 꺼내시면 로그의 0.9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넘겨서 묶어주시면 n 곱하기 로그의 1.08 마이너스 로그의 0.96이 되겠고, 얘가 로그의 2보다 커지는 것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부분이 자, 로그의 1.08은 로그의 108에서 2를 뺀 거랑 똑같죠. 두 칸 땡기는 거니까. 그리고 로그의 0.96은 로그의 96에서 앞으로 두 칸 땡기니까 빼기 2를 한 거랑 똑같아. 근데 이걸 지금 빼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지워지겠고, 결국 여기가 로그의 108 마이너스 로그의 96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 계산인데, 자, 로그의 108이 27 곱하기 4랑 똑같으니까 2 로그의 2에 플러스 3 로그의 3이 되겠고요. 96은 32 곱하기 3이니까 5 로그의 2에서 플러스 로그의 3이 됩니다. 자, 이거를 여기에서 이거를 빼가지고 넘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n의 값이 지금 얘에서 얘를 뺄 때 로그 3부터 보면 3에서 1을 빼는 거니까 2 로그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의 3 로그의 2, 요거 분의 로그의 2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제 저기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은 생략할게요.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한 5.87 얼마 이렇게 나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 n의 최소값은 6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결국 저런 값을 계산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A라는 집합에서 로그의 A의 B가 얼마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아직은.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보니까 밑변환으로 뒤집어 주시면 얘는 로그의 4랑 8이랑 같겠고요. 로그의 4랑 8은 2분의 3으로 간단히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소가 2분의 1의 로그 A의 A 7제곱인데 이거 밖으로 꺼내면 1만 남으니까 2분의 7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B라는 집합도 확인을 해보면 3이 있어? 근데 지금 A에는 3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얻어지는 정보로 로그의 A의 B가 3이란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가보면 2분의 3제곱을 밖으로 꺼냈을 때 2분의 3만 남겠고, 마지막 원소는 로그의 3의 A 더하기 로그의 3의 B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아쉽죠, 지금? 밑하고 진수가 각각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 그랬는데 2분의 3은 여기 있었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또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로그의 3의 A와 로그의 3의 B가 2분의 7이라는 걸 또 하나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지금 뒤집은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각자의 값을 구하든가 혹은 A, B를 구하든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 조건을 다시 보면 여기서 밑변환을 걸었을 때 3이라는 값은 로그의 3의 A분의 로그의 3의 B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양변에 곱해보면 3 로그의 3의 A가 로그의 3의 B와 똑같습니다. 그럼 이 값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봤더니 지금 3 로그 3의 A가 대신 들어가니까 4배의 로그 3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네요. 양변 4로 나누시면 로그의 3의 A의 값은 8분의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위의 식에 대입했을 때 로그의 3의 B의 값은 요놈의 3배라 그랬으니까 8분의 2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A랑 B를 각자 구하진 못했지만 로그 값은 각각 구했어.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것은 로그의 A의 3과 로그의 B의 3의 합인데 얘네들은 우리가 방금 구했던 값의 역수죠. 위치 바뀐 거니까. 그럼 얘 뒤집으시면 7분의 8 되겠고 두 번째 거 뒤집으니까 21분의 8입니다. 분자가 둘 다 8이니까 8로 묶어주시면 7분의 1, 21분의 3 되겠고 21분의 1 이렇게 남죠. 그럼 괄호 안쪽이 21분의 4가 되니까 8을 곱해주시면 21분의 4, 8에 32 이렇게 되네. 두 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결과값은 5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지금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각변환을 해가지고 결국 방정식을 풀란 얘기인데 너무나 고마운 게 전부 다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변환을 할 때 부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삼각함수의 종류가 변하는지 아닌지만 보시면 되는데 분모에 2가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코사인의 제곱의 x가 되겠고 두 번째 거는 지금 분모가 없으니까 4배 코사인 제곱 x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는 2배의 사인 제곱 x가 되겠고 네 번째는 또 바뀌면서 3배 사인이죠. 3배의 사인 제곱 x. 그리고 마지막 것도 바뀌니까 플러스 4배의 사인의 제곱의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 좀 간단히 먼저 해보면 사인을 먼저 쓸 건데 사인은 2, 3, 4를 더하니까 9사인 제곱 x가 되겠고요. 코사인은 앞에 2개니까 5배의 코사인의 제곱의 x가 되고 요 값이 어쨌거나 6이랍니다. 우리는 종류가 다른 게 들어있으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의 x를 1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의 x로 바꿔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9사인 제곱에서 5사인 제곱을 빼니까 4사인 제곱의 x가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5를 넘겨주시면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인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사인의 x는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은 범위를 0부터 2파이로 잡아줬기 때문에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 두 개 나오겠죠? 뭐 바로 안 나오면 그래프 그리셔야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순간은 6분의 7파이 그리고 6분의 11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서 모든 근을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 되겠고, 요거 두 개 더하면 6분의 18파이니까 3파이 더해주시면 4파이가 되겠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인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사인 x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될 거고 끝의 지점이 2파이가 될 건데, 지금 좀 특이한 게 우리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은 절대값만 반대인 상황이야. 그럼 2분의 1이 여기를 지나갈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를 지나갈 테니까 나타나는 4개의 근은 x좌표가 요점, 요점,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가 4개의 근이 되겠죠. 근데 현재 sin x의 그래프는 파이,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 얘네 두 개를 더한 것도 2파이, 얘네 두 개를 더한 것도 2파이가 되고, 그래서 4파이라고 구하셔도 됐습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이러한 2차 부등식,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성립하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거는 각 변환이 필요해 보이니까 각을 먼저 변환해 보시면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탄젠트 세타에 플러스 1의 x.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의 2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모든 항이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다시 넘겨주시면 결국에는 탄젠트의 세타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탄젠트 플러스죠. 탄젠트 세타 플러스 1의 x 플러스 2 탄젠트 세타에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0보다 이제 작으면 됩니다. 그럼 2차 함수인데 x에 대한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작아야 된대요.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겠고 x축보다는 아래쪽에 이렇게 놓이고 싶다라는 소리가 될 테니까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인 탄젠트 세타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인데 1사분면이었으면 탄젠트가 양수였을 거니까 결국 2사분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고차 개수를 음수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판별식을 볼 건데,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 위로 가서 볼게요. 자, 4분의 d는 절반의 제곱이니까 탄젠트 세타에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얘네 두 개를 곱해서 빼겠죠. 그럼 마이너스에 탄젠트 세타에 2 탄젠트 세타 플러스 2.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뭐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할 거니까. 자, 전개해보면 탄젠트의 제곱 세타 플러스 2 탄젠트의 세타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배의 탄젠트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2 탄젠트의 세타, 요렇게 됩니다. 자, 써보고 나니까 이 탄젠트 세타가 지워지는 게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남는 게 탄젠트 제곱에서 2 탄젠트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될 거고, 플러스 1이 되면서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결국 탄젠트의 제곱의 세타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제곱해서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결국 탄젠트의 세타는 1보다 크거나 아니면 탄젠트의 세타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할 텐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탄젠트가 음수인 구역이라서 둘 중에 요것만 살아남게 됩니다. 요거. 자, 그럼 탄젠트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범위를 0부터 파이까지 풀어주면 되니까 결국에는 탄젠트가 음수인 구역 점근선 이후부터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까지 4분의 3파이까지, 요게 우리가 찾던 세타의 범위가 됩니다.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지수 방정식인데, 일단 지수에 있는 거를 먼저 좀 풀어줄게요. 자, y가 2에 로그 10의 x인데 지수에 있는 로그가 상용 로그니까 저걸 로그의 x의 플러스 1 이렇게 쪼갭시다. 그리고 x의 로그 2제곱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되니까 2의 로그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의 2에 요거 바꿨던 것처럼 100을 꺼내주시면 로그의 x의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곱해져 있는 2를 꺼내주시면 결국에는 2의 로그 x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여기에서도 4를 꺼내주시면 4 곱하기 2의 로그의 x가 되겠죠. 그럼 공통 형태가 나왔으니까 로그의 x를 t로 치환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범위가 10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로그 x를 치환하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로그 x, 요게 이제 t가 되고 2까지가 되겠죠. 그럼 치환한 범위에서 식을 다시 적어보면 2 곱하기 2의 t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t제곱인데 이것도 역시나 공통 부분이 들어있으니까 한 번 더 치환합시다. 이번엔 2의 t제곱을 p로 치환할게요. 자, 그러면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였고 우리가 치환하고자 하는 지수식은 미치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p의 값은 2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2의 t제곱, 얘가 이제 p가 되는 거고 2의 제곱인 4까지 가겠네요. 자, 그럼 한 번 더 바꿔 쓰면 2p의 제곱에 마이너스 4p라는 2차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2배의 p-1제곱 마이너스 2 요렇게 쓸 수 있나요? 플러스 2 빼기 2니까.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의 위치가 p가 1일 때입니다. 정의역이 2분의 1부터 4까지를 보는 건데 2분의 1은 한 이쯤 어딘가에 있겠고 얘네 둘 사이 간격이 2분의 1이니까 더 멀리 있는 곳에 4가 이렇게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게 이제 스몰 m 값이 됩니다. 최대값은 요때 발생하겠고 4를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2, 9, 18에서 6을 빼니까 16, 그죠? 요게 라지 m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자 그랬으니까 결국 얘네 둘의 합은 1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저러한 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기가 썩 좋지가 않죠. 일단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안에 있는 부호를 바꿔주시면 2배의 코사인에 2분의 3파이 빼기 x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의 2분의 x 그리고 플러스 1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분의 3파이 빼기니까 각변환이 들어가면 얘가 2분의 3파이에서 빼니까 3, 4분면이죠. 3, 4분면에서 코사인 음수니까 마이너스 2에 사인에 2분의 x가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놓고 보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기억해서 보면 주기가 파이냐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x의 개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러면 주기가 파이가 아니라 4파이가 돼야 되겠죠. 기억은 틀렸네요. 그치? 자, 니은에서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냐 이랬는데 애초에 평행이동이 y축 방향으로 들어가 있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해보면 최대값은 2에다가 1 더하니까 3이 맞는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더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심지어 얘의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 함수의 진폭이 4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면 진폭이 6이 되니까 어쨌든 니은은 말이 안 돼요. 자, 디귿을 보면 fx의 그래프가 파이 대칭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대충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지금 플러스 1이니까 y는 1을 기준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y는 1.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한 주기를 그리실 때 얘가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작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이게 이제 계속 그려지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가 4파이였으니까 여기가 4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2파이가 되겠네. 그럼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파이가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있겠죠. 여기가 파이야. 그럼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정의역 제한이 없이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결국 이 가운데에 있는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고 리을이 조금 특이한데요. 절대값 fx와 3파이분의 2x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두 개로 찢을 겁니다. y는 절대값 f의 x의 그래프하고 y는 3파이분의 2의 x라는 직선을 관찰하면 되겠죠. 자, 일단 절대값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여기가 y는 1이 되는 지점이었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니은에서 구해놨으니까 x축은 얘와 얘의 정중앙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네요. 여기가 이제 x축이야.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뒤집어 올라갈 건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접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까지 그려지면 2파이까지 그린 거네.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절대값의 fx는 요 빨간 색깔 그래프가 되고 2파이, 1을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직선에다가 x 대신에 2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x 대신에 2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파이가 약분이 되면서 3분의 4가 되죠. 즉 얘는 2파이, 3분의 4를 지나가니까 2파이, 3분의 4. 근데 3분의 4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쯤 어딘가를 지나갑니다.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점이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겠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3개가 되겠네요. 3개. 그러니까 4개라고 했기 때문에 리을은 틀리게 됩니다. 리을은 틀려요.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려서 보면 지금 내가 조그맣게 그려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실제 이제 시험지는 크기도 하고 좀 어느 정도는 현실감을 살려서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그렸던 그래프야. 그래서 X축 밑에 있었던 이 부분을 뒤집어 올리면서 최대값 1인 상태 유지가 되겠고, 3파이분의 2x는 2파이일 때 3분의 4를 지나가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까 그렸던 것처럼 3개의 점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디귿 혼자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단위원 이 두 개의 점에 대해서 OP와 OQ가 X축에 대해 이르는 각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자, 그리고 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하나를 적어놓고 시작하면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파이라는 소리는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각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이 PQ인데, 원도 애초에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인 도형이에요. 그러면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는 결국 P하고 Q도 Y축에 대해서는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x1분의 y1, y1분의 x1을 더했더니 6분의 13이 됐대요. 자, 이것도 써보면 지금 x1분의 y1하고 y1분의 x1을 더했더니 6분의 13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q에서 그은 접선의 x절편이 r일 때 OPQR의 넓이를 구하자 그랬는데, 일단 그림을 좀 다시 확대를 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알파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P의 좌표가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알파가 되겠고, 이렇게 적어 놨을 때 코사인 알파가 x1, 사인 알파가 y1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x1분의 y1은 결국 탄젠트의 알파가 되겠고, 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역수관계니까 탄젠트의 알파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탄젠트 알파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쓸게요. 자, 지금 t 더하기 t분의 1이 6분의 13이고, 요거 곱해주시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6분의 13t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럼 6을 곱했을 때 6t의 제곱에 마이너스 13t 플러스 6은 0이 될 건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2하고 3에 3하고 2에, 이렇게 쓰면 안 되네요. 뒤집어서 3하고 2에 마이너스 달아주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니까 맞아떨어집니다. 마이너스니까 결국에는 탄젠트 알파의 값은 둘 중 하나야. 2분의 3이든가 아니면 3분의 2든가. 이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알파의 범위가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알파가 2분의 파이보다 작으니까 탄젠트는 양수인데 4분의 파이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탄젠트가 4분의 파이보다 큰 값이 들어가면 값은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아니고 탄젠트가 2분의 3이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는 동경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이 동경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번에는 2k, 3k라고 잡아봅시다. 원점과의 기울기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여기 원 위의 점이라서 대입을 하게 되면 4k, 9k 제곱, 13k 제곱은 1이 되겠고, 따라서 k의 제곱이 13분의 1이 되죠.
그럼 K의 제곱이 13분의 1인데 K 양수일 거니까 결국 우리는 P의 좌표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네. 따라서 P의 좌표는 루트의 13분의 2, 콤마 K가 루트 13분의 1이니까 그리고 대입하면 루트의 13분의 3이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맨 처음에 PQ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기 때문에 Q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의 13분의 2, 루트의 13분의 3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Q에서 접선을 그릴 거예요. Q에서 접선을 그려가지고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겠대. 자, 그럼 Q에서 접선 한번 그어보시면 여기서 긋는 거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될 거고, 요 점을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구하고 싶은 사각형이 OPQR이라고 했으니까 요 사각형이 되겠죠. OPQR, 요 사각형이 됩니다.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마지막에 계산을 해줘야 돼. PQ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평행하겠고, 결국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높이, 높이는 그냥 요거 쓰면 되겠죠. 얘가 이제 높이가 될 거고, 윗변하고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윗변도 루트 13분의 2랑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2가 있으니까 PQ의 길이는 루트의 13분의 4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 찾아야 하는 건 아랫변. 그러니까 얘 좌표가 필요하겠네.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그러한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긋자라는 소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죠.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2x 플러스 루트 13분의 3y 요게 1이 되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양변에 루트 13 곱하시면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3y가 루트의 13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 친구의 x절편을 우린 찾고 싶은 거니까 y를 죽여 놓으시고 결국 아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3, 0이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넓이 계산을 해보면, 자, 2분의 1에 높이가 아까 루트 13분의 3이었고요. 에다가 윗변의 길이는 얘에서 쟤를 빼는 거니까 루트 13분의 4겠죠. 루트 13분의 4, 그리고 더하기 아랫변 2분의 루트 13이 됩니다. 자, 요것만 계산하면 돼. 그러면 2분의 1은 일단 내비두시고 루트 13분의 3을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13분의 12겠죠. 13분의 12. 그리고 요 뒤쪽에다가 집어넣으면 루트 13이 지워지면서 2분의 3 됩니다. 2분의 3. 자, 그러면 한 번 더 전개를 시켜주시면 13분의 6에다가 4분의 3을 더해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52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52분의 6, 4, 24에다가 그 다음에 39가 되겠고, 계산이 너무 많다. 52분의 63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는 넓이는 이러한 값이다.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이번엔 두 개의 상수 A와 P에 대해서 곡선이 일단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곡선이. 자, 그래 놓고 나서 일단 보니까 뭐 여기 위에 점 A, 그럼 여기 있는 P는 A라는 점의 X좌표 되시겠고, Y좌표는 그냥 대입한 값이에요. 그 다음에 X축과 평행한 직선이 곡선에서 이제 두 번째가 나왔는데, 항상 이제 두 개 이상의 지수나 로그 함수가 등장하면 관계 보셔야 돼.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Y는 로그의 A에 X-2라는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는 A분의, 로그의 A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은 뭐가 드냐면, 얘가 점근선이 X는 2라는 애고, 얘도 점근선이 X는 2라는 애인데, X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데다가 밑이 통일이 가능한 상태야. 두 번째 곡선을 조금 바꿔보시면, 마이너스 로그의 A에다가 마이너스 X의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한 번만 다시 쓸게. 마이너스 로그 A에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X 빼기 2, X 빼기 2가 똑같으니까
각각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밀었다라고 치면 얘는 y는 로그의 a의 x로 돌아가겠고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의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봤더니 x랑 y가 얘랑 부호가 다 반대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네 둘이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라는 소리가 됩니다. 원점 대칭.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으로 두 칸 밀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으니까 결국 초기 상태 얘하고 얘는 서로 2,0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잡아 놓으시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후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로그의 a의 x 빼기 2는 x는 2라는 애를 정근선으로 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친구일 거고 2,0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이 곡선을 180도 돌리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괜찮지?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좌표 평면 위로 올려놓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의 상황을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그림에서 내가 H라고 적어놨는데 문제에선 Q예요, Q. 그러니까 여기 있는 H를 Q로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 상황은 A라는 점이 다시 써볼게요. P, 로그 A의 P-2라는 점이었는데 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애가 얘랑 만나는 점이 B랍니다. Y좌표를 연립해서 X좌표를 따자니 그렇게 좋은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둘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H라는 애, 이 H가 얘를 지나가는 이 직선이 얘 원래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 C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까지 이야기했었던 게 이 곡선과 이 곡선이 2,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점대칭의 기준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이 B랑 C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점대칭이니까. 그리고 또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A, B의 길이랑 A, C의 길이가 같답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중점이 우리한테 포착이 되어 있으니 얘하고 A를 연결하시게 되면 당연히 90도 조건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일단 여기까지 확인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곱하기 P의 값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삼각형 ABC 넓이도 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볼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X좌표를 찾는 게 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어쨌든 요 점이 점대칭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B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시고 C에서도 X축의 수선의 발 한번 이렇게 내려봅시다. 그러면 애초에 점대칭이었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즉 B하고 C의 X좌표 정중앙에 2가 있다는 걸 이용할 건데 지금 여기에 X좌표를 2-의 D로 둘게요. 얘가 2,0입니다. 그리고 얘를 2 플러스 D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2 플러스 D.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B의 X좌표가 2-D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B의 좌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써볼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X 대신에 2-D를 대입했을 때 Y의 값은 마이너스에 로그 A에 2에서 Z를 빼는 거야. 2에서 2-D를 뺍니다. 그러면 2하고 2가 죽겠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의 로그 A의 D가 되네. 그럼 요게 이제 B의 Y좌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A의 D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A하고 B가 Y좌표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 A의 D 다시 쓰면 로그 A의 D분의 1이죠. 얘가 로그의 A의 P-의 2랑 똑같아. 로그는 1대1이니까 결국 진수가 같으면 되겠고 P-의 2가 D분의 1이다. 즉 P는 2 더하기 D분의 1이다 라는 거를 하나 찾습니다. 자, 일단 우리한테 소중한 첫 번째 관계식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아까 우리가 수직 조건을 찾았잖아. 수직 조건.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1이다. 뭐 이런 거 써볼 만 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B부터 H까지의 기울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기울기는 2,0부터 얘까지 기울기야. 그럼 2에서 얘를 빼니까 D가 되겠고요. 분해 Y는 로그의 A에 D가 올라가겠죠? H에서 지금 B를 뺀 거니까. 그리고 H부터 A까지의 기울기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번엔 P 빼기 2입니다. P 빼기 2 분해 로그 A의 P-2에서 0을 뺀 거니까 그냥 A의 Y좌표가 그대로 옵니다. A의 P-2. 근데 우리가 방금 요런 관계식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얘는 D 있고 얘는 PP 있는데 P를 D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얘를 D분의 1 분의 로그 A에 D분의 1 요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P 빼기가 D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네 둘을 곱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수직이니까. 그래서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1은 얘하고 얘를 곱할 건데 곱할 때 요렇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지면서 1이 됩니다. 안 써도 되고 분자끼리 곱하면 로그 A의 D에다가 로그 A의 D분의 1이에요. 근데 로그 A의 D분의 1을 마이너스 로그 A의 D라고 써도 되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가 지워지게 되겠고 결국에는 로그 A의 D의 전체의 제곱이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B의 Y좌표에 로그 A의 D가 있는데 마이너스 로그 A의 D가 양수값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 A의 D가 음수여야 할 테니 결국 로그의 A의 D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계식도 나왔어요.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A는 D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관계식도 우리가 찾아냈다. 괜찮죠? 자, 그러면 A랑 P가 D로 표현됐기 때문에 D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이 ABC의 넓이가 2분의 3이 2분의 5였나요? 2분의 5네. 2분의 5라는 조건을 아직 안 썼어요. 2분의 5. 그럼 2분의 5를 써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C의 좌표가 아까 2 플러스 D가 X좌표였죠? 이건 아직 내가 모르는 값이야. 그죠? 자, 지금 로그 A의 D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Y좌표가 지금 1인 상태예요. 그럼 1, 얘가 Y좌표가 0이니까 여기 Y좌표 마이너스 1 쓰시면 되겠죠. H 중점이니까. 어쨌든 C하고 A하고 H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 이등변의 절반 넓이가 4분의 5라는 걸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자, 그러면 A라는 점이 요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비스듬한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때 신발끈 같은 도구를 쓸 거야. 왼쪽으로 두 칸 밀어서 합시다. 여기가 2이기 때문에 내가 왼쪽으로 두 칸 밀면 H를 원점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5가 원점 되고요. A라는 점을 두 칸 밀었을 때 A'이 된다라고 치면 X좌표가 P에서 두 칸 왼쪽으로 갈 거고 Y좌표는 변동 없죠. 로그 A의 P 빼기 2야. 그리고 얘도 두 칸 왼쪽으로 가니까 X좌표 D만 남아요. 걔를 C'이라 하면 D,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좀 문자를 통일해 봅시다. 여기 있는 P 빼기 2 P 빼기 2는 우리가 아까 D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었죠. D분의 1 그 다음에 P 빼기 2 얘도 D분의 1이야. 아니 근데 A도 D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Y좌표를 우리가 1로 바꾸어서 다시 적을 수가 있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점이 원점일 때 신발끈 공식을 쓸 때는 X좌표랑 Y좌표를 서로 곱해서 빼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에 있는 D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 마이너스 D분의 1. 그 다음에 1이랑 D를 곱해서 빼 마이너스 D. 요거죠. 요게 지금 삼각형의 절반 넓이인데 그 절반 넓이가 4분의 5라고요. 4분의 5. 자, 지금 우리가 D라고 잡은 거는 이 간격이잖아요. 그지? 그럼 얘 양수일 거니까
결국 d는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꺼낼 때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겠고, 요 값이 2를 곱해서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수랑 역수 더해서 2분의 5라 그랬으니까 결국 d의 값은 2 아니면 2분의 1입니다. 되시죠? 자, 그럼 이제 d 값이 나왔는데 하나 결정해야 돼. 근데 어떻게 정할 거냐면, 지금 b의 x좌표가 2-t예요. 2-t. 근데 걔는 이 로그 함수의 x절편이 1보다 커야 되잖아. 다시 2-의 d가 1보다는 커야 된다고요. 그럼 반대로 d는 1보다 작은 숫자여야 할 테니 d는 결국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d가 2분의 1이면 여기 관계식에서 a의 값이 2가 되겠고, 얘가 2니까 p가 4가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p는 2 곱하기 4가 되겠고, 구하는 값이 8이라고 정답을 내시면 됩니다. 되게 어렵지, 그치? 잘 정리해 보시고 주관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주관식 1번입니다. 실수 a와 두 자연수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는데, 조건 가 나를 봤더니 6a-a제곱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조건 가를 보면 이 값에 대한 로그 3의 값이 자연수랍니다. 그러면 6a-a의 제곱은 3의 거듭제곱꼴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y는 6a의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놈을 볼 텐데, 얘는 마이너스의 a 빼기 3의 제곱에 플러스 9가 되네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가 0이고 6이고 3일 때 3,9라는 꼭지점을 지나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6a-a제곱은 진수라서 양수값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 동네만 보면 되는데, 이쪽 동네를 볼 때 값이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3의 거듭제곱인 y값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그게 9네. 9가 있고, 또 이 어딘가 아래에 3도 있죠. 이거 말고는 없네. 그러니 결국 우리가 6a-a 제곱의 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3 아니면 9란 얘기예요. 그럼 3을 대입하면 그때는 p의 값이 1일 것이고, 9를 대입하면 2일 것이고, 우리는 순서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1, 가 있을 거고 2, 가 있겠죠. 그럼 이제 q만 찾으면 돼. 근데 이게 지금 공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만약에 6a-a의 제곱이 3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대입했을 때 3의 12의 n제곱근이기 때문에 3의 n분의 12라고 써줄 수가 있겠는데, 그 값이 정수가 되고 싶대요. 정수. 아니, 그러려면 n분의 12가 자연수가 되면 되네. 양수니까. 그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겠다는 소리는 n의 값이 12의 약수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12의 약수는 몇 개 있어요? 1, 2, 3, 4, 6, 12. 6개 있는데, 문제는 n이 2 이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치워. 그럼 결국 가능한 값이 5개가 있죠. 5개. 그 개수를 문제에서 q라 하자 했으니까 결국 1일 때는 5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똑같은 짓 한 번 더 하는 거야. 6a-의 a의 제곱을 9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9의 12제곱, 즉 3의 24제곱의 n제곱 근이야. 그러면 3의 n분의 24가 되겠고, 이 값이 다시 정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아까처럼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겠고, 얘가 자연수라는 소리가 n의 값이 24의 약수라는 소리가 되네요. 근데 아까 우리가 위에서 해봤듯이 약수 구해놓고 1만 쳐내면 돼. 근데 24라는 애가 8 곱하기 3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1이 되고,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4 곱하기 2니까 총 8개가 될 건데, 근데 그 중에 1이 있으니까 1을 제외하면 총 7개의 약수가 n의 값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7 들어가면 된다. 문제에서 구하는 순서상은 저거 2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단 보니까 a, b가 양수래요. a, b가 양수고 자연수 k에 대해서 0부터 파이까지 fx가 저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게 원래대로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y는 sin x다 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 총 한 주기가 나타나는 셈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계수가 바뀌어서 y는 sin의 a의 x다 라고 한다면 주기가 a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a분의 1배로.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는 a 주기만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가 양수일 때. 그러면 이게 5x이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면 5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의역이 0부터 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요 fx의 그래프가 온전히 5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2.5주기만큼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f의 15분의 파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대입 잘하자 얘기가 되겠죠. a, b를 찾으라는 소린 거고, gx는 fx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걔하고 y는 k를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얘가 결정될 거고, 결정된 놈과 이놈과의 교점 개수가 gk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역시나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대충이나마 그려놓고 y는 k를 움직여 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a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좀 지워놓고 fx의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fx가 a의 사인의 5x죠. 그리고 플러스 b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a가 양수기 때문에 최대값이 a 플러스 b고요. a가 양수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a에다가 b를 더한 게 최소값이야.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y는 k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인데 정의역은 0 이상 파이 이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주면 됩니다. 2주기 반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그려보면 만약에 y가 요렇게 k가 이 아래쪽에 걸친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여기 한 점 만날 거고 여기 한 점 만나니까 0부터 파이까지 2개의 점밖에 안 만납니다. 자, 여기서 키워주시게 되면 이번에 요 사이 어딘가를 지나가게 될 텐데 요 사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점의 개수가 총 4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4개. 자, 여기서 조금 더 키워주시면 만약에 딱 요 A라는 선이 됐다고 합시다. A라는 선이. 그럼 0부터 파이까지니까 경계 다 세셔야 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가 되겠죠. 이거보다 더 위로 들어 올린다고 치면 이번에도 이런 곳을 지나가게 될 텐데 여기도 역시나 1개, 2개, 3개, 4개 왜 내려가니? 4개, 5개, 6개 여기 사이에서도 6개를 만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더 키우게 되면 이번엔 맨 위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시겠고 여기에서는 1개, 2개, 3개밖에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GK의 값은 안 만나든가 이 밖에 있으면 안 만나겠죠? 안 만나든가 2개거나 3개거나 4개거나 6개거나요. 2개거나 3개거나 4개거나 6개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일단 조건 나를 좀 먼저 볼게요. 조건 나에서 G의 1 더하기 G의 2 더하기 G의 3 더하기 G의 4 더하기 G의 5를 했더니 그 값이 21이랍니다. 21이래요. 그리고 조건 다를 좀 볼게요. 조건 다에서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m 더하기 n이 6입니다. m 더하기 n이 6이 되고 m의 값이 n보다 작으면 g의 m은 g의 n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럼 생각 잘해봐. 이게 결국 여기 있는 m하고 n은 g에 들어가는 입력값인데 그 입력값이 합이 6일 때 대소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1, 2, 3, 4, 5 중에서 대소가 결정되는 거 6인 거는 1하고 5 있죠. 그리고 2하고 4 있어요. 3과 3은 이걸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아요. 그러면
요 관계식에서 하나 끄집어내지는 게 작은 거니까 G의 1은 G의 5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이 되겠죠. 이쪽에서는 G의 2가 G의 4보다는 작아요. 그지? 요 정보를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 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건 가에서 G의 5보다 G의 2가 크답니다. 근데 우리가 G의 5랑 G의 2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이 결국 엮인다는 소리가 되고 결국에는 G의 2 그리고 G의 4라는 거죠. 그지? 아니 그러면 1, 5, 2, 4의 함수값이 요 순서대로 결정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들 중에 총 5개가 대소가 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0, 2, 3, 4든가 아니면 뭐 0, 2 뭐 어떻든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값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순서에서 뽑아 오시면 되는데 아니 근데 하나의 값이 0이 되면 이 0이잖아요. 그럼 결국 나머지 4개를 더해서 21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끼리 대소가 이렇기 때문에 6, 4, 3, 2를 더한다고 치더라도 21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0은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지? 자, 그럼 다시 생각. 1, 5, 2, 4가 합이 21이 되는 거. 얘는 결국 1, 2, 3, 나머지 4개 있죠. 1, 2, 4, 5. 얘네들의 함수값을 맞춰놓고 21에서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요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 근데 지금 딱 4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차례대로 2, 3, 4, 6이 되면 되겠죠. 그지? 그럼 2, 3, 4, 6이 됐다라고 치면 2하고 3하고 4하고 6을 더했을 때의 값이 지금 9에다가 6을 더하니까 15잖아요. 21이 되려면 G의 3이 그냥 6이면 되겠네. 되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상황을 완성을 시켜볼게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는 이 얘기가 돼. 우리가 y는 1, y는 2, y는 3, y는 4, y는 5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5개의 선을 저기다가 그릴 때 교점 개수가 차례대로 얘가 2였죠. 써드릴게요. 무슨 소리 써야 되니? 얘가 2였고요. G의 2가 4였습니다. 얘가 4고요. 그 다음에 G의 3은 6이 돼야 되고 G의 4도 6이죠. 그리고 G의 5가 3이어야 된대. 근데 지금 3이 되는 순간하고 2가 되는 순간이 결정돼 있단 말이야. 결국 얘가 y는 1과의 교점 개수가 2개라는 소리니까 여기가 1이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4개 나온다는 소리는 이 사이 어딘가에 y는 2가 놓인다는 소리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6이라는 소리는 a부터 a 플러스 b 사이 어딘가에 3하고 4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확정되는 게 요거 있네. 얘가 3이라는 소리겠죠. 미안. y는 5라는 이야기겠죠. y는 5.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푼 것 같아. 결국에는 a 플러스 b라는 가장 위에 있는 애의 함수값이 5여야 그래야 G의 5가 3이 되면서 조건을 만족할 거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애가 1이어야 그래야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를 연립해 주시게 되면 더했을 때 2b가 6이니까 b의 값은 3이 될 거고 뺐을 때 2a가 4가 되니까 a의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 f의 x는 2배의 사인의 5x에다가 플러스 3이라는 소리겠죠. 여기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라 그랬냐면 f에 15분의 파이 대입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대입시키면 2배 사인에 5배 하시면 3분의 파이 플러스 3입니다. 그럼 3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해서 3 더하기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셨으면 돼.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려놓으시고 직선별로 교점 개수를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gk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추려놓고 합이 21이 되는 건 가장 마지막에 세는 거야. 여기서 일단 얘네들의 대소를 엮은 다음에 0은 영향을 못 미치니까 2, 3, 4, 6이겠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 그럼 2, 3, 4, 6이라면 얘가 1, 얘가 5가 되면 되겠다는 걸 통해서 fx 결정하면 됐겠죠.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괜찮은 문제들이 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합시다.